2년 연속 초청받아서 가는 것인데 어떠한 대접을 받을지, 한국의 발언권이 얼마나 더 강화가 될 것인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2026년 이 G7 회의에서는 경제 문제에 관한 논의도 진행이 되겠지만 경제 안보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급망 관련 회의 논의, 그리고 첨단 기술 협력에 관한 논의도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G7 회의가 조금 안보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향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작한 지 4년이 지나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도 좀 동력을 상실한 상황이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전쟁을 종결시켜야 되는데 해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G7 국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해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안보 측면에서 지금 이란 전쟁도 4개월이 접어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지금 종전 합의가 이제 서명 단계만 남아있다라는 그런 나오고는 있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더라도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더라도 앞으로 해양 수송 문제, 그러니까 자유로운 항행의 문제는 국제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G7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통항의 문제,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도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어떤 새로운 통제 체제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사실 AI가 지금 이렇게 급속히 발전을 하면서 AI에 대한 국제 통제 체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자국 이익 위주로 지금 AI 거버넌스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개별 국가 단위로. 하지만 이런 식으로 AI 통제 체제를 국제적으로 확립시키지 못하고 자국 이기주의식적으로 흘러가면은 굉장히 재앙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AI 통제에 관한 얘기도 분명히 중요하게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이 지금 초청을 받아서 회의에 참여를 하는데,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그냥 단지 참관 국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파트너 국가, 준 파트너 국가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을 정식 회원으로 가입시켜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는 이 한국이 국제 경제 안보라는 표현을 요즘은 더 많이 쓰는데,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 특히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A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중요한 국가로 부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략적인 중요성을 인정해서 계속해서 초청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상시 초청국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안보에 있어서 또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상을 많이 감안해서 초청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한국이 이런 어떤 강성 권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하드 파워, 강성 권력 측면에서도 강한 나라가 됐지만, 한류로 대표가 되는 문화 강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소프트 파워 강국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시아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 국가예요. 이제 이런 면들을 다 고려해서 초청을 하는 것 같고, G7이 중요한 국제 협의 기구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전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전 세계를 대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서 구성이 된 협의체란 말이죠. 지금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상당히 위기에 처했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가 다극화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질서가 해체 수순을 좀 밟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졌고,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개발 국가인데 지금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는 국가들의 위상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 질서 그리고 이 G7과의 협력도 강화를 해야 되지만 이제는 조금 눈을 돌려서 글로벌 사우스 외교도 강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적절하게 잘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G7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G7 외의 어떤 다른 기제들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전략적인 자율성, 전략적인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